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4강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포인터와 함수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폴바이 레퍼런스 형태의 호출, 그리고 결과값이 2개 이상인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본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이제 리턴 값으로 로컬 베리어블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포인터 함수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사항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4강의 네 번째 강의에서는 포인터의 형 변환, 타입 컨버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포인터에 대한 타입 컨버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보이드 포인트라는 것에 대해 먼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드 여러분들 많이들 사용해 왔죠. 보이드를 사용할 때는 뭐 없다, 모른다라는 뜻으로 썼었죠. 가장 많이 쓴 게 함수의 입력값이나 반환값으로 보이드를 적어주면 걔는 입력이나 반환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 보이드라는 녀석을 자료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해지지 않은 자료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료형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태는 사용하지 않았죠. 어떤 변수를 보이드형으로는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얘는 데이터 타입이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드하고 어떤 변수를 선언하는 건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이드 포인터라는 것은 저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보이드에 이 에스터리스크, 이 별표를 붙여주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포인터를 만들 때 사용을 했었죠. 자, 이 보이드 포인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타입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녀석이야 라는 뜻입니다. 즉, 순수하게 주소만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를 우리는 보이드 포인터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드 타입이기 때문에 데이터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데이터의 그런 경우 우리가 포인트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의 주소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모르기 때문에 메모리 위치에 있는 데이터 길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즉, 모릅니다. 메모리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몇 바이트인지는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데이터 길이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게 몇 바이트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는 알고 싶어. 그 주소는 저장하고 싶어 할 때 보이드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선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이드 하시고 뭔지 모르겠지만 주소가 들어있어. 보이드 포인트 타입으로 이름은 이렇게 할게 라고 해서 우리가 보이드 포인터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드 포인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형을 저장하지 않았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뜻과도 같죠.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한 포인터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모르죠. 모르니까 간접 참조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간접 참조를 할 때는 그 녀석을 찾아가서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 읽었습니다. 접근을 했죠. 근데 얘를 모르니까 얘 자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보이드 포인터에 대해서는 간접 참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5강에서 배울 내용 중에 이제 포인터에 대한 산술 연산이 있는데 그 산술 연산에 대한 적용도 불가능하다. 왜냐? 데이터 타입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주소는 저장할 수 있다. 라고 개념을 잡아 두시면 됩니다. 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인티저 베리어블을 하나 잡아보고요. 플로트 베리어블도 하나 잡아봤어요. 그리고 보이드 포인터로 vp라는 녀석을 선언하고 널로 우리가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얘는 보이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자, 어떤 타입의 그 변수의 주소도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저장된 녀석을 참조하려는 그 녀석을 찾아가려는 간접 참조는 불가능하다.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타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입을 모르기 때문에 간접 참조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5강에서 배울 산술 연산 얘네들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이드 포인터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라는 또 의문이 드실 텐데 그것은 이제 저희 포인터 타입에 대한 컨버전, 타입 컨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포인터 타입, 포인터도 변수죠. 변수기 때문에 타입 컨버전,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능하죠. 보이드 포인터를 인티저 포인터로 변환한다던가 타입 컨버전 한다던가 인티저 포인터를 플로트 포인터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 주소값을 인티저의 주소값 뭐 어떤 주소값이 있는데 걔를 인티저의 주소값으로 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정리하면은 보이드 포인터를 다른 형의 포인터로 변환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타입이 있던 포인터 값도 변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보이드 포인터와 연결을 생각을 하면은 보이드 포인터를 우리가 타입 컨버전 해줌으로써 간접 참조나 산술 연상 등을 적용할 수 있겠죠. 앞선 예제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저희가 그 보이드 포인터에 이제 타입과 관계없이 그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했었고요. 하지만 이 녀석의 간접 참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타입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주소값에 대해서 이 포인터에 대해서 인티저 포인터로 타입 컨버전 캐스팅을 해주는 거죠. 저희 타입 컨버전 하는 방법들 다 기억하시죠? 괄호하고 그 안에 컨버전할 타입을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인티저 포인트로 변환할 거야. 타입 컨버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주소값을 인티저 포인터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찾아가는 거죠.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줌으로써 자, 인티저 포인터로 변환된 그 주소값을 찾아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올 수 있겠죠. 즉 현재 뭐 지금 같은 이제 플로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상한 값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얘를 지우고 생각을 얘가 아니죠. 얘를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인티저 배열에 대한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걔를 인티저 포인트 타입으로 변환을 했으니까 얘를 찾아가면은 얘를 찾아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간접 참조가 가능하게 변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포인터도 변수기 때문에 타입 컨버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이드 포인터 같은 경우도 원래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걔를 간접 참조할 수 없는데 우리가 타입 컨버전을 해줌으로써 간접 참조나 산술 연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드 포인트를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가라는 것도 의문이 아직 남아 계실 텐데 이 보이드 포인터와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강력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유로운 작업들, 자유도 높은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거죠. 함수의 파라미터나 리턴 타입으로 보이드 포인트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이드 포인트가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어떤 것을 더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값 두 개를 더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만약에 보이드 포인트가 없다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될 거예요. 뭐 int에 대해서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int sum 플롯도 만들어야 되고, sum double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타입들에 대해 sum을 지원하게 하려면 이걸 계속 만들어 내야겠죠. 하지만 저희가 보이드 포인트를 사용을 한다면은 다양한 타입을 지원하는 함수를 작성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sum이라는 함수 하나로 만들고 우리가 값을 받을 건데 void 포인트 형태로 받고 대신 얘가 어떤 타입인지만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 여러 개의 함수를 만드는 대신에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모든 타입을 지원하는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void 포인트의 사용이 한 가지 예가 되게 됩니다. 이 예에도 이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데
우선은 이 예를 한번 봄으로써 보이드 포인트가 뭔지, 포인터가 뭔지, 그리고 타입 컨버전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 하는 포인터인데 그 녀석이 이제 다양한 타입을 지원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원형을 보면은 그 두 개의 값을 받고요. 이거를 보이드 포인트 형태로 받을게요. 즉 어떤 것을 이제 주소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값을 반환할 녀석의 주소도 받아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너한테 넘겨주는 게 어떤 타입인지 여기다 적어 주도록 할게요. 그 타입을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심볼릭 컨스턴트로 타입 인트, 타입 플로트, 타입 더블을 0, 1, 2로 정의를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입을 적어주게 되면은 이 타입을 기준으로 스위치문을 통해서 타입에 따른 동작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입이 만약에 인티저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받아들인 이 녀석이 인티저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얘를 인티저 포인터로 타입 컨버전 해주고요. 그 녀석을 찾아가면 우리가 그 넘겨받은 값, 우리가 실제로 더하기를 하고 싶은 그 값을 찾아갈 수 있겠죠. A도 마찬가지로 인티저 포인트로 타입 컨버전 한 후에 그 녀석을 찾아가면 우리가 실제로 보고자 하는 원본 값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결과를 또 저장을 해줘야겠죠. 저장하는 공간은 result라는 공간이고요. 얘도 보이드 포인트로 받았으니까 인티저 포인터, 이제 우리가 인티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인티저 포인트로 타입 컨버전 한 후에 그 위치를 찾아가서 이 결과를 거기다가 적어주면은 이 리절트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결과를 적어주게 될 겁니다. 다른 플롯이나 더블도 마찬가지죠. 플롯인지 알면 플롯 포인터로 타입 컨버전 해주면 되고 더블인지 알면 더블 포인터로 타입 컨버전을 해주면은 우리가 모든 타입에 대해서 이 함수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하도록 이제 유연하게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타입 캐릭터를 추가하고 싶어라고 하면 캐릭터도 지원하고 싶어라고 하면 여기다 하나 적어주면 되겠죠. 케이스 해서 타입 캐릭터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타입 컨버전을 해서 만들어 주면은 걔도 지원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타입들도 내가 이 함수에서 기능을 확장하고 싶으면 케이스문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그 포인터에 대한 타입 컨버전을 해줌으로써 기능을 가지도록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타입도 보이드 포인터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결과값이 있는 위치를 반환하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이 경우도 얘가 뭔지 모르니까 보이드 형태로 반환해주게 되겠죠. 근데 이 함수를 호출한 녀석은 얘가 뭔지 아니까 다시 걔를 타입 컨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는 sum 함수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꼭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메인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int a, b, 그리고 result 하는 공간을 만들어 봤고요. 얘는 1, 2를 적어 봤고요. 플로트 a와 플로트 b, 그리고 그 플로트의 결과를 가져오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인티저에 대한 더하기를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sum 해서 인티저에 대한 거를 결과 계산을 해줘 라고 준 다음에 이 각각의 주소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원본에 주소를 전달해 줌으로써 이 원본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 주었고요. 그 결과를 이 원본에다가 적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이 녀석이죠. 결과값이 이 주소, 인티저, int, result가 있는 주소에다 적혀 있겠죠. 얘를 계산을 하면 출력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계산값 3인가요? 3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플롯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고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엔 플롯에 대해 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sum을 호출하는데 타입은 플롯이라고 알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주소를 넘겨줌으로써 콜바이 레퍼런스 형태의 결과를 그 호출을 하게 되었고요.
결과는 이 플롯 리라는 곳에 위치에다가 적어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면은 자 이번에는 여기가 플롯이라고 알려주었고요. 즉 1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얘는 그 플롯 A라는 곳에 들어왔고 플롯 B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간단히 적을게요. 하고 얘는 100, 200, 300이라고 하고요. 자, 값이 2.0, 15.0이네요. 15.0이 들어있어서 자 얘네가 호출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호출하게 되면은 자 이 주소값들이 넘어오는 거죠. 100, 200 그리고 300이 넘어오고요. 얘는 플롯이라고 했으니까 1이 넘어오게 됐네요. 자 얘가 1이니까 플롯을 찾아가서 여기가 실행이 되겠네요. 자 일단 A에는 100이 들어있으니까 100, 그런데 지금은 보이드 포인터인데 얘를 플롯 포인트로 바꿔주고 얘를 찾아가니까 얘는 여기를 찾아가서 이 값을 읽어오겠네요. 2.0을 읽어올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B에는 200이 들어있고 플롯 포인트로 해서 찾아가면 여기를 찾아가서 플롯이니까 마찬가지로 4바이트고 플롯 형태를 읽어오니까 15.0을 읽어오게 될 겁니다. 자, 둘을 더하면은 17.0이 되네요. 17.0이 되는데 이제 얘를 어디다 쓰느냐 했더니 자 리절트에는 300이 들어있고요. 얘를 플롯에 대한 포인트로 타입 컨버전을 한 후에 이 녀석을 찾아가죠. 이 녀석을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다가 얘를 넣어준 거죠. 17.0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브레이크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리절트의 값을 반환해 줍니다. 리절트는 지금 300이라는 주소가 들어있죠. 여기에 300이 반환이 되겠네요. 자, 돌아와서 보면은 자, 이 함수를 수행을 하고 나면은 얘를 수행을 했더니 여기에 300이라는 것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300이라는 게 반환이 되었고 얘는 주소값인데 보이드 포인트 형태로 반환이 되었지만 걔를 플롯 포인트로 변환을 해줬죠. 그 다음에 얘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300번에 있는 얘를 쫓아가게 되겠죠. 앞서 봤듯이 300번은 플롯 리의 위치입니다. 걔를 쫓아가서 그 값을 읽어오니까 여기는 17.0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플로트 리의 위치고 이 값을 가져오니까 17.0을 얻어오게 되고요. 여기는 17.0을 전달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앞서 했던 건 3이 출력됐고요. 뒤에 플롯에 대한 수행 결과도 17.0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보이드 포인터 그리고 포인터에 대한 타입 컨버전을 사용을 함으로써 하나의 함수가 여러 개의 타입을 지원하는 유연한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예제도 직접 반드시 코딩을 하시면서 한 줄 한 줄 어떤 의미인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보이드 포인터나 포인터에 대한 타입 컨버전은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정도는 이 예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강에서는 이제 포인터와 배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포인터와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이드 포인터나 이제 포인터의 타입 컨버전을 조금 더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형 변환에 대한 내용, 보이드 포인터, 그리고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가, 그를 통해서 함수가 유연하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함수 포인터라는, 함수와 포인터가 아니죠. 함수 포인터라는 또 재밌는 녀석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